비등속 원운동 구심력 측정 실험. 실험 목적 질량과 구심력의 관계를 알아보자. 회전 반경과 구심력의 관계를 알아보자. 비등속 원운동인데 등속 원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비등속은 뭐예요?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원운동을 얘기했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속력의 원용계들을 그리는 원운동의 가속도를 갖다 있겠는데 지름 성분 외에 접선 성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비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는 뭐예요? 지름 성분 외에 접선 성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등속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시그마 FR이라는 구심력이 작용하고 지름에 대한 힘이죠. 지름 가속도에 대한 힘이죠. 그래서 구심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접선 방향으로 작용한 힘 시그마 FT가 있죠. 그래서 시그마 FT와 시그마 FR이 합해진 시그마 F라는 힘이었다. 실제 비등속 원운동할 때 작용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가속도 A는 뭐예요? dt분의 dv죠. 이때 비등속 원운동을 때 AR 플러스 AT로 표현됩니다. 이때 AR이라는 게 바로 지름 성분으로 향하는 가속도, 즉 구심력을 나타내는 힘이 되겠죠. 구심력 여기다 질량을 곱하면 구심력을 나타내는 힘이 되겠죠. 그 다음 AT는 뭐예요? AT는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AR은 마이너스 R분의 V적으로 표현하고 AT는 DT면 DV, 이때 DT면 D, 절대값 V가 되겠죠. 접선 방향은 속도의 크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가속도가 되겠죠. 이때 AR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원의 중심 변경할 때 마이너스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시그마 F 이꼴 MA란 뉴턴의 제2법칙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그마 F는 시그마 FR 플러스 시그마 FT로 내가 이 그림과 같이 비등속 원운동일 때 작용한 힘을 갖다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봅시다. 질량 M인 작은 구가 길이 반지름 R, 길이 R의 줄 끝에 매달려 고정된 점 O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요 지표면을 갖다가 지표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의 속력이 V이고 줄이 수직 방향과 각 시타를 이루고 있을 때 줄의 장력을 구하라. 자, 여기 지표면 있죠? 이 지표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지름이 R이고 어때요? 이 질량 M이라는 물체가 C대에 매달렸으니까 장력 T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이루는 각도를 C타로 갑시다. 그러면 여기 질량 M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당연히 중력 MG가 있죠. 여기 C타니까 여기 C타가 되고 이쪽 방향으로 향하면 MG 코사인 C타가 되고 이쪽 방향으로 향하면 MG 사인 C타가 되겠죠. 자, 접선 방향에 대해서 하면 돼요. 작용한 힘은 뭐예요? 시그마 fx는 mg sin 스타 mat가 되가 at는 g sin 스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at 가속도가 0이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속력의 변화가 있겠죠. 접선 방향과의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지름 방향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장력이 있고 그 다음 mg 코사인 스타가 이쪽 방향으로 이 물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원의 중심 방향으로 물체가 안 움직이죠. 그래서 시그마 ft는 t-mg 코사인 시타는 r분의 mv 제곱이 되죠. 자, 질량 m인 작은 구가 길이 r의 줄 끝에 매달려 고정된 점 O를 중심으로 수직 원운동을 하고 있다. 자, 요게 지표면이고 여기다 수직으로 어떻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의 속력이 V이다. 그리고 줄이 수직 방향과 각 시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시타로 표현되어 있죠. 이때 줄의 장력 T를 구하라 봅시다. 그래서 지표면에 수직으로 원운동하고 이때 반지름이 어떻게 해요? 반지름이 이렇게 R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줄이 매달려 있으니까 장력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질량 M이 있으니까 당연히 mg라는 중력이 존재하고 여기 이런 각도가 시타니까 여기 있는 각도가 시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힘은 mg를 갖다가 분해하면 mg 코사인 시타가 되고 mg 사인 시타로 표현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접선 방향. 이 원운동하는 데서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봅시다. 그러면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mg sin 시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시그마 fx는 mg sin 시타가 되고 이게 어때요? f 이꼴 ma는 뉴턴의 제2법칙에서 mat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선 방향의 가속도 at는 어때요? g sin 시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구심력이죠. 시그마 fr은 뭐예요? 장력에다가 mg 코사인 시타라는 힘을 갖다 빼준 게 어때요? 바로 구심력이 되겠죠. 그래서 t-mg 코사인 시타는
90력 R분의 MV제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력 T는 어때요? mg의 Rg분의 V제곱 플러스 코사인 시타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T가 mg의 Rg분의 V제곱 플러스 코사인 시타로 표현되죠. 그 장력 T는 뭐예요? R, 회전 반경이죠. G, 중력 가속도죠. V, 물체의 속도죠. 그 다음에 M, G, 질량과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코사인 시타, 여기 이런 각도죠. 요 각도에 따라서 어때요? 각도, 그 다음에 V에 따라서 장력 T가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 제일 위에 있을 경우를 T 탑이라고 하면 mg rg분의 v t 탑의 제곱 마이너스 이런 각도 같아요. 180도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제일 밑에 요 있는 거 갖다가 t bot라면 mg의 rg분의 v bot 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장력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돼요. 여기 제일 위에 있을 때가 어때요? VTOP 제곱이죠. 여기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어때요? VTOP죠. 요건 어때요? VBOT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장력, 그 다음에 TOP, 꼭대기 있을 때 장력과 제일 밑에 TBOT의 장력을 갖다 비교하려고 하면 어때요? 결국은 VTOP하고 VBOT의 값을 알아야지 어때요? 두 개의 장력의 크기를 갖다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자, 그럼 요 그림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앞에서 봤는 요 그림이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똑같죠? 자, 보면은 반지름이 R이고 장력 T고 이런 요 수직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요 수직선과 이런 각도가 시타, 그 다음에 장력이 줄임의 매달성이 장력 T죠. 그 다음에 여기 질량이 어떻게 M이니까 mg란 중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요 이런 각도 시타, 그 다음 mg 코사인 시타, mg 사인 시타가 되겠죠. 자, 이게 비동속 원운동 하는데 제일 위에 갔을 때 TOP, 제일 밑에 갈 때 TBOT죠.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요 제일 밑에 있을 때는 어때요? 요걸 갖다 위치 에너지를 갖다 0으로 잡으면 어때요? 2분의 1 mv bot 제곱 플러스 위치는 0이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잡으면 어때요? 요 부분은 속도가 v라고 하면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의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를 갖다가 표현하면 어때요? 위치 에너지가 mg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예요? r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예요? 이게 시타니까 이게 반지름 r이죠. 그래서 코사인 시타 되죠. 그래서 mg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로 높이를 갖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로 여기 높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제로로 잡았으니까 mg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로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갖다가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어때요? V제곱은 VBOTA 제곱 마이너스 2G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타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면식 각도 시타일 때 요때 물체의 질량 m인 물체의 속도를 갖다가 V를 갖다가 0이라고 간주해 봅시다. 그럼 FR은 어떻게 해요? R분의 MVBOTA 제곱이 되죠. 90력이 되니까. 그럼 어때요? EMG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그럼 어때요? PBOT 마이너스 MG로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가요. 만약 요 지점, 이 지점하고 두 개는 어때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똑같죠. 그럼 어때요? 이 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 각도 시타만큼 있는 요 때 물체의 속도를 갖다가 V를 0으로 간다면 요게 어때요? 0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VBOT의 제곱 마이너스 2G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가 요게 뭐예요? 요게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때 요 밑에 왔을 때 90력은 뭐예요? 90력은 TBOT-MG죠. TBOT-MG. 그리고 R분의 MVBOT 제곱이죠. 요 속도를 갖다가 V의 B라고 잡으면은, V의 BOT라고 잡으면은, R분의 MVBOT의 제곱이 어때요? 바로 90력이 되겠죠. 그래서 VBOT는 얼마요? 2G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이걸 집어넣으면 어때요? FR은
2mg의 1-코사인 θ로 표현할 수 있죠.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θ에 따라서 어때요? 요 밑에 있는 지점의 어때요? 구심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도가 점점 크면 어때요? 이게 0이면 어때요? 코사인 0은 1이 되죠. 그럼 0이 되겠죠. 자, 이게 어때요? 90도가 다 되면 어때요? 코사인 θ는 0이 되죠. 그래서 2mg가 되죠. 그러면 2mg가 될 때 TBOT는 어때요? 3mg가 되겠죠. 자, 만약에 질량이 있는 물체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지금 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구심력이. 자, 쉽게 생각하면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여기는 어때요? 처음에 속도가 0이라 하면은 위치 에너지 U 밖에 없겠죠. 이쪽 부분은 어때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죠. 자, 구심력은 뭐예요? F는 R분의 mv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위치에서 점점 내려오면 내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 내려서 어때요? 속도 V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속도 V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구심력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각도가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각도가 어떻게 점점 θ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구심력도 증가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여기 바텀 P일 때 구심력 FR이 되겠죠. 이게 각도 θ가 되고 여기 어떻게 해요? FR 구심력이 되겠죠. 자, 실험 결과 각도와 구심력의 관계를 알아보자. 진자 막대의 질량이 0.00600kg입니다. 추의 질량 M kg이 0.106, 0.156, 0.0565로 놓고 실험합니다. 진자의 길이는 뭐야? 헤든 축으로부터 질량 M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0.450, 0.400, 0.350으로 세 가지로 변화시킵니다. 진자의 각도 40도, 50도, 60도. 그래서 진자의 각도를 갖다가 수직에서 40도 놓았을 때 정지 상태에서 놓고 진동을 시키면서 바닥에 도달했을 때 수직면인 바닥에 도달했을 때 그때 장력 T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여기 질량 M이에요. 요 이루는 각도가 얼마야? 요게 이루는 각도가 θ 40도, 50도, 6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 바닥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봤을 때 요쪽에 작용하는 장력을 측정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진자의 질량 M은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진자의 길이 R도 우리가 R도 알죠? 진자의 길이 R 알죠? 그 다음 진자의 질량 M 알죠? 그러면 어때요? 요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장력 요 줄에 대해서 작용하는 장력 T를 갖다가 TBOT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측정하면 어때요? 1.53, 1.80, 2.06 세 가지 각도가 커지면 클수록 장력 T가 커지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심력은 어때요? 아까 전에 TBOT-mg가 구심력이 되겠죠. 그래서 측정된 장력에다가 mg를 빼주면 어떻게 해요? 구심력이 되겠는 거죠. 구심력 이동값 뭐예요? FC는 2mg의 1-코사인이니까 이동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력 추의 질량이 0.106, 진자의 길이가 0.450m, 진자의 각도가 40도일 때 장력 T를 측정하니까 1.53이 되고 그때 실험값은 뭐예요? 0.491의 구심력이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동값 뭐예요? 이 시기에서 0.486이 계산돼서 오차가 1.1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의 질량과 진자의 길이를 고정시켜 놓고 진자의 각도를 갖다 50도, 60도로 하면은 장력은 1.80, 2.06이 나오고 시등값, 구심력은 0.7961, 1.02가 됩니다. 이동값은 어때요? 0.741가 1.04가 돼가 오차가 어때요? 거의 1, 2% 정도밖에 안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의 질량을 고정시켜 놓고 진자의 각도도 고정시켜 놓고 진자의 길이를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실험해서 장력을 측정하면 어때요? FC는 어때요? EMG의 1 코사인 시타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TBOT-MG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각도 시타에서 구심력이 결정되니까 어때요? 당연히 MG는 정해진 값이니까 TBOT도 어때요? 각도 시타에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더 일정하니까 당연히 장력은 일정하게 1.53을 일정하게 되고 구심력 실험값도 0.49를 일정하게 되고 이론값도 0.486을 일정하게 되고 두 개가 거의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자의 각도를 갖다가 그대로 40도 놓고 진자의 길이를 어때요? 그대로 0.450m로 놓고 추의 질량을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실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0.106에서 0.156, 0.056으로 변화시켜서 실험하면 장력은 어때요? M 값이 바뀌는 거죠. 여기 있는 N 값이 바뀌는 거죠. 그럼 장력 T는 어떻게 해요? 2.19, 0.842로 측정이 되고 여기서 어때요? MG를 빼면 실험값 구심력은 0.706에서 716에서 0.293이 되고 이론값은 0.788에서 0.257 되고 오차는 7.68에서 14.2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대학물리학 복수일 서웨이저를 사용했습니다. 비동속 원운동 시동. 자, 여기 질량체가 있어요. 이 질량체를 갖다가 여기 힘 센서에 연결하고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서 비동속 원운동 시동합니다. 자, 비등속 원운동이라는 것은 연대의 등속 원운동 시동을 갖다가 앞에서 했죠. 지표면에 평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갖다가 등속 원운동 시동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때요? 원의 중심을 자기는 구심력만 있어요. 자, 비등속 원운동 시동하면은 이건 어때요?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서 원의 중심을 자기는 구심력, 이런 힘은 어때요? 이게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에 대한 중력, 그 다음에 매달려 있는 장력에 의해서 원에 대한 구심력이 결정된다. 그런데 이 중력이 어때요? 이때는 MG 방향, 이때는 어때요? MG에서 파생된 힘이 이쪽 방향으로 구심력이 결정하고 이때는 이렇게 되면 어때요? MG가 되니까 구심력과 수력이죠. 그래서 중력은 구심력에 하나도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등속 원운동일 때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원운동이 되죠. 비등속 원운동일 때는 이렇게 진동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속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심력 F는 어때요? R분의 MV 제곱이죠. 그래서 M 질량, R 반지름, 그 다음에 V 속도인데 질량과 반지름은 일정하지만 속도가 어때요? 속도의 크기가 순간순간마다 다 틀린 운동을 갖다가 비동속 원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비동속 원운동 실험할 때 실험장치 막대기에 추를 달습니다. 그래서 질량 M을 갖다가 해요. 막대기 질량은 한 6g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추의 질량은 100g, 그 다음에 50g, 그 다음에 150g을 바꿔가면서 질량을 달리해서 실험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에 걸리는 장력을 갖다가 여기 있는 힘 센서를 갖다가 무선 힘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질량 M의 물체가 이렇게 진동할 때 있어서 진동하는 각도를 갖다가 여기 있는 회전 운동 센서를 갖다가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자, 먼저 무선 힘 센서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회전 운동 센서를 갖다가 여기 파스코 에어링크에 연결해서 무선으로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스코 에어링크 전원을 켜고 그럼 여기 블루투스 연결이 깜빡깜빡 끄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 힘 센서의 전원을 켜고 그럼 여기 깜빡깜빡 끄는 게 보이죠? 블루투스? 자, 하드웨어 스럽 클립. 자, 하드웨어 스럽 클립 하면 어때요?
여기 보면은 힘 센서 코드 번호 얼마 적혀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에어링커 센서 여기 코드 번호 얼마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커넥팅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힘 센서 클릭.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게 뜹니다. 그러면 연결되면 어때요? 이런 실험을 갖다 힘 센서를 할 수 있다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에어링크 클릭. 자, 그러면 어때요? 에어링크에 뭐가 연결돼서 회전 운동 센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힘 센서하고 회전 운동 센서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하고, 자, 이것을 클릭해가 창을 닫아줘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갖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select measurement 있죠? 클릭. X축은 우리가 힘, 포스를 선택합니다. 자, Y축은 각도, 디그리를 선택합니다. 앵글. 라디안을 갖다가 디그리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측정할 겁니다. 자, 먼저 여기 힘 센서에 지금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죠?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힘 센서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RS를 다시 클릭하고 힘 센서에 연결 클릭. 그래서 여기 제로 센서 나우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을 때 힘이 제로인지를 다시 한번 세팅해줍니다. 오케이. 창을 닫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질량 100g짜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막대기가 있죠?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여기 힘 센서에 연결합니다. 자, 요 연결하고 난 뒤에 실험 장치가 제대로 세팅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코드 누릅니다. 스탑. 자, 각도가 연결될 때 힘이 얼마예요? 거의 마이너스 1.0N 값이 나오죠. 지금 이게 100g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100g에다가 이게 얼마예요? 6g 정도 되죠. 그러면 또 106g이니까 거기다 9.8 곱하면 어때요? 거의 1N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진동을 시켜가 실험하는데 진동하면 어때요? 각도와 그 다음에 작용한 힘을 측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 상에서는 뭐예요?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하는 조건을 보면 어때요? 이 각도가 20도일 때, 30도일 때, 40도일 때 진동을 시키면서 변하는 구심력을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각도를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디지털을 갖다가 들어갑니다. Select Measurement 선택, 각도, 단위는 라디안, 단위는 그 디그리로 합니다. 0.009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레코드 눌러봐요. 스탑. 각도와 인도죠. 자, 내가 이걸 갖다 이렇게 쭉 들어 올렸어요. 자, 레코드 눌러봐요. 스탑. 지금 내가 손이 약간 흔들려요. 그런데 각도가 거의 0도죠. 자, 지금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어때요? 마이너스 거의 0도였죠? 요거 보면 어때요? 각도가 이만큼 변했죠? 그렇지만 어때요? 레코드를 누르면 레코드 눌러봐요. 스탑. 거의 0도가 나오죠? 무슨 의미냐 하면은 컴퓨터에서 측정할 때 있어 레코드를 누르는 순간 어때요? 거기서부터 각도가 측정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때요? 각도에 대한 원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간에서 각도 레코드를 누르면 이 순간 0도, 이 순간에서 각도를 누르면 어때요? 이 순간의 각도가 0도가 된다. 우리가 원래 비동속 운동 실험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돌면서 실험하면 좋은데 실험 장치 관계 여건상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값을 갖다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각도를 20도, 30도, 40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이 진동할 때 있어 계속 구심력이 변하죠? 구심력이 변하는데
그 순간 이동값을 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여기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순간의 구심력값을 측정해서 비교를 할 겁니다. 이동값과.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30도에 놓고 시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걸 정지시키고 레코드. 자, 각도가 지금 0도죠. 거의 여기 갖다가 쭉 당겨요. 쭉 당겨가 각도가 30도가 되는 순간 놓습니다. 스탑. 자, 이 부분 확대. 저기 제일 첫 번째 아이콘이 뭐일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부분 있죠? 그건 어때요?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쭉 당겼을 때 각도를 30도 맞추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손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좀 흔들리죠? 흔들리기 때문에 이 손이 잡고 있는 힘 때문에 이게 힘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처음에 30도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 0도 플러스 30도 이렇게 진동하죠. 이렇게 시계 방향이냐 반시 방향에 따라서 각도가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포물선 형태가 나오는 게 어때요? 진동하면서 측정되는 바로 이 막대기에 대한 힘, 즉 장력이 됩니다. 거기다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 mg 코사인 시타를 갖다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구심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측정된 힘은 뭐예요? 힘은 바로 장력이 되는 거예요. 구심력이 아니고. 자, 여봐요. 이렇게 딱 정지했죠? 정지했죠? 그러면 이 물체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mg를 빼주면 어때요? 여기 작용하는 구심력이 나오는 거죠. 0이죠. 자, 이게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동하는 순간 어때요? 요 지점을 지나갈 때 구심력 어때요? 여기 측정되는 장력에다가 mg를 빼준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됐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뭐예요? 장력에다가 여기에 mg죠. 여기 mg 사인 시타, 이쪽 방향 뭐예요? mg 코사인 시타죠. 이때 시타는 뭐예요? 여기 수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각도 시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력에다가 mg 코사인 시타를 빼주면 어때요? 이게 구심력이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쪽 부분은 mg, 이쪽 부분은 mg 코사인 10도, 이쪽 부분은 mg 코사인 20도를 빼줘야지 돼요. 측정되는 구심력을 갖다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에 일일이 모든 시등값에다가 어때요? 각도를 갖다 다 이렇게 구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순간, 연도인 순간에 대해서 구심력을 갖다가 측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으로 진동할 때 있어요. 용도의 순간이 거의 어때요? 변함없이 거의 일치하는 순간. 이때 구심력을 갖다 그 장력을 측정하고 거기서 어떤 mg 코사인 0도를 빼준 값을 갖다가 구심력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실험상에 주의할 점. 원운동 하게 되면 이 단면이 어떻게 돼요? 평면상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면상에 진동하는 건 원래 이론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의線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손을 잡고 놓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좌우로 약간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면이 이렇게 평면 진행하니까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원래는 어때요? 수직으로, 이 평면이 수직으로 어때요? 이 수직으로 어때요? 뭐가 작용해요? 장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장력이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원의 수직이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힘이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되는 구심력과 또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결과를 보고, 안 그러면 이 단면을 보고 실험을 할 때 제대로 실험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봐요. 스탑. 이 보면은 단면이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팔자처럼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때요? 우리가 비동속 원운동 한다면 이 단면에 원운동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면에서 진동이 되도록 우리가 실험을 놓을 때 여기에
내 쪽으로 사람 쪽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당기든지 그런 힘이 없이 이 평면상에서 힘이 작용하도록 여기서 좌우로 작용하는 힘이 없도록 우리가 실험용 장치를 놓고 진동이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그러면 이 깨끗한 동그란 원의 형태가 나오고 그래서 원의 형태가 가장 밑에 부분이 바로 우리가 측정하는 0도일 때의 90도 값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30도 실험했으니까 이제 40도 실험해봅시다. 레코드. 자, 쭉 올라가면 돼요. 지금 각도가 어때요? 40도가 되죠? 40도. 정확히 맞추기 힘드니까 40도 금방까지 맞추고 놓으면 이렇게 깨끗한 진동입니다. 스탑. 그럼 이쪽 부분이 어때요? 우리가 측정하는 장력이 되겠죠. 이 장력 값은 저기 보면은 그래프 아이콘 십자 클릭, 첫 번째 클릭. 데이터를 가져봐봐. 쭉 가져오면 이쪽 데이터 값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0N이죠. 자, 그래서 1.50N 이라는 힘의 크기에다가 mg 코사인 0도를 뺀 게 여기 작용하는 구심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코드. 자, 50도 해봅시다. 쭉 올라가지고 각도가 50도가 되죠. 자, 스탑. 그러면 이쪽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1.78N이죠. 그래서 1.78 원래는 어때요? 요게 이쪽 부분에 이렇게 가면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많아야 돼. 데이터가 몇 개 없어가지고 아마 이쪽을 찍어야 될 겁니다. 이쪽 부분은 처음에 잘못된 데이터고 이쪽 데이터. 요걸 갖다가 이쪽 요건 어때요? 여기서 내려오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실험할 때 있어서 잘못 잡은 데이터 값이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 값이 많다 하면 선을 따라서 찍는 게 맞는데 이 선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찍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선값을 보고 값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값을 찍으면 이쪽 부분과 거의 같으니까 1.79N이 되겠죠. 그래서 장력이 50도일 때 1.79N이 됩니다. 자, 진동할 때 있어서 이쪽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바로 원의 중심. 비등속 원인데 원의 중심이 돼요.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바로 질량, 회전 반경 R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길을 딱 재보면 어떻게 됩니까? (43cm가) 되겠죠. 반경 R이. 자, 회전 반경에 따라서 90년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 반경을 변화시키면서 시험을 갖다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자, 원래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이 실험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여기 있는 물체 있죠? 여기 얼마요? 100g이죠. 이거에 대한 질량 중심 뭐예요? 이 물체의 질량이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이 플라스틱 나사의 질량은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 전체 질량이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돼요. 여기 가운데쯤에 뭐가 있어요? 이 질량은 100g짜리의 질량 중심이 있겠죠. 이 막대의 질량이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돼요. 이 막대의 질량 중심이 가운데쯤 있겠죠. 그럼 그게 어때요? 여기 6g짜리 질량 중심, 이 100g짜리 질량 중심이 돼야 하는데 질량 중심 또 구할 수 있죠. 그게 실제적으로 원의 중심부터 이 물체까지의 회전 반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100g과 6g 한 6% 정도 되니까 전체 100g에 대한 100g, 6g 정도 되니까 우리가 거의 이 근처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냥 그대로 질량체의 중심을 갖다가 이 전체 질량체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실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 반경을 갖다 변화시키고 실험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봅시다. 그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32.5cm죠. 자, 회전 방향을 변화시켰어요. 그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봅시다. 레코드. (50도) 스탑. 거의 1.79 똑같이 나오죠? 결과가 이렇게 1.8이죠. 아까 전에 반지름이 더 길 때 그때하고 지금 짧을 때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상관없이 어때요? 장력은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다시 변경시켜서 해봅시다. (19cm) 자, 레코드. 스탑. 값이 거의 1N 금방 나오죠. 자, 레코드. 스탑. 값이 거의 1.8 금방에 나옵니다. (1.83이죠) 약간 차이가 났지만 반지름에 상관없이 0될 때, 수직으로 했을 때 장력, 즉 구심력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 L이 42cm였죠. 자, 질량을 갖다가 150g하고 변경시키기 시작합니다. 레코드. 스탑. 자, 156g 0.156 곱하기 9.8 여기 값이 나오죠. 자, 레코드. 스탑. 여기 보면은 값이 나오죠. 2.65 정도 나겠죠. 요 위치인데 여기 정말 못 보니까 이쪽 잡으면 돼. 2.7 2.70 2.70 의 장력이 작으면 여기다가 mg 코사인 연도를 빼면 돼요. 그게 구심력이 되는 거죠. 스탑. 자, 여기 50g짜리 줄을 달았습니다. 자, 레코드. 스탑. 자, 그러면 0.56 곱하기 9.8이니까 거의 이 정도 값이 0.6톤 근처가 나오겠죠. 자, 레코드. 스탑. 자, 여기 있는 값이 거의 한 1N 정도의 값이 나오죠. (0.99N이) 척진되는 걸 아십니까? 이건 장력이니까 여기다가 mg 코사인 연도를 빼야지만 구심력을 갖다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다르게 했을 때 0도인 순간은 장력이, 구심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을 다르게 했을 때 0도인 순간의 중력이, 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회전 방향을 바꿔했을 때는 어때요? 작용하는 구심력은 똑같이 됐고, 그 다음에 질량을 다르게 되면 작용하는 구심력이 질량에 비례한 식으로 되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험에 사용하는 질량, 물체들의 질량을 재봅시다. 자, 100g 짜리 100.01g
자, 150g짜리 151.04g입니다. 자, 50g짜리 49.72g입니다. 자, 여기 탄소 막대 재봅시다. 6.16g이 됩니다. 자,